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체 심리를 받은 각하심결의 경우 일사부재리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거 설명하기 앞서 가지고 일사부재리가 여러분들 뭔지 이제 알려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일사부재리가 판결이 있잖아요. 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럼 심결에는 뭐가 있어요? 심결에는 이제 심결의 효력으로서 일사부재리효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판력도 그 법원에서 동일한 입장을 취하려고 기판력이라는 걸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판결의 효력으로서 심결은도 우리 심판원이 동일한 입장을 취하려고 모순저촉이 일어나지 않으려고 그 심판관의 모순저촉이 일어나지 말라고 일사부재리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1심판이 있었어요. 아시겠죠? 1심판이 있고 2심판이 있는데 1심판에서는 인용심결 나왔어요. 똑같은 걸로 해서. 2심판에서는 기각심결 나왔어요. 그러면 아니 일반인들은 아니 이거 심판은 마음대로 안 해? 이거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구만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통일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심판과 동일 사실 동일 증거에 의해서 동일 심판을 청구하면 요 2심판은 각하심결이 되는 거예요. 그 효력을 뭐라고 해요? 1심판의 심결 효력이 확정되면 2심판은 동일 사실 동일 증거에 의해서 동일 심판을 청구한 2심판은 각하심결되는 효력을 일사부재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일사부재료라고 하는 건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일사부재료가 163조에 써 있거든요. 163조에 이게 친절하게 일사부재료는 친절하게 써 있어요. 어떻게 보시면 이게 163조에 써 있는데 누구든지 동일 사실, 동일 증거에 의해 가지고 동일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163조가. 아시겠죠? 왜냐하면 모순저촉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됐죠? 근데 다만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게 원래의 의미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원래 이제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각하심결이지. 어? 각하심결이면 실체 심리를 안 받았을 거 아니야. 아시겠죠? 실체 심리를 안 받았을 거 아니야. 실체 심리를 안 받았으면 아니 1심판에서 실체 심리를 안 받았는데 그럼 2심판에서 청구해도 되는 거지. 그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여기 163조 단서의 그 본래적인 의미예요. 아시겠죠? 이게 다시 정리를 해보면 163조 단서에서는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일사부재료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그거의 이제 문헌적 의미는 뭐냐면 아니 각하심결을 받지. 각하심결을 받으면 1심판에서 각하심결을 받으면 1심판은 실체 심리를 받은 게 아니지. 실체 심리를 받은 게 아니면 그죠? 그러면 2심판에서 실체 심리를 이제 받을 거니까 1심판을 이후로 2심판을 일사부재료로 인해 가지고 부정하면 안 되는 거잖아. 아시겠죠? 그게 이제 163조 단서의 이제 원래 이제 의미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니 각하심결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실체 심리 안 받는 거예요? 실체 심리를 받는 각하심결도 있잖아요. 아시겠죠? 실체 심리를 받는 각하심결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사실관계를 한번 봐볼게요. 이게 사실관계가 이제 풀 사실관계인데 이거 줄여놓은 게 이거거든요. 이거만 보시면 돼요. 여기 밑에 줄여놓은 사실관계만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단 여러분들이 그거 오늘 주제는 각하 실체 심리를 받은 각하심결이 일사부재료 효가 적용되냐 안 되냐인데 정답부터 말하면 일사부재료 효 적용 안 돼요. 아시겠죠? 정답부터 말하면 그건데 그 스토리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게 우리가 이제 일사부재료 효 할 때 동일 사실 동일 증거를 판단하잖아요. 그때 동일 증거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지금 잠깐 이제 잠깐 동일 증거 판단하기. 동일 증거 어떻게 판단하냐면 1심판이 있어요. 1심판에서 증거 A예요. 아시겠죠? 2심판이 있어요. 2심판에서 증거 A예요. 요거는 뭐예요? 증거 A고 증거 A고. 요거는 동일 증거 맞다. 아시겠죠? 그리고 1심판에서 증거 A예요. 2심판에서 증거 B예요. 요거는 뭐예요? 아니 증거 A고 증거 B고 완전히 다르잖아. 이거 동일 증거 아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1심판에서 증거 A 플러스 B면 뭐예요? 증거가 부과됐어요. 부과됐을 때는 이 전심판의 심결이 만약에 기각심결 나잖아요. 1심판에서. 그럼 2심판에서 A 플러스 B를 통해서 기각심결하고 싶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심판의 심결을 번복하지 못해요. 그러면 이때는 동일 증거인데 이 증거를 B라는 증거를 부과해가지고 번복할 수 있어요. 심결을 번복할 수 있어요. 전심판의 심결을 번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동일 증거가 아니라는 게 이제 중요 증거설. 이게 중요 증거설. 그러니까 전심판이 A고 후심판이 A예요. 그럼 동일 증거 맞아요. 전심판이 A고 후심판이 B예요. 그럼 동일 증거 아니에요. 전심판이 A고 후심판이 A 플러스 B예요. 그럼 동일 증거일 수도 있고 동일 증거 아닐 수도 있고. 아시겠죠? 이게 동일 증거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번유 하면서 그 외우는 그거 판례 있잖아요. 그거는 요때만 적용되는 거예요. 여기 증거가 부과됐을 때.
아시겠죠? 증거가 부과됐을 때만 번복 가능성으로 따지고요. 증거가 완전 똑같아, 동일 증거. 증거가 완전 달라, 동일 증거 아니야. 아시겠죠? 여기는 뭘로 판단하냐면요, 중요 증거설이 아니고 형식적 증거설 내지 증거 동일성설로 판단해요. 여기는 형식적 증거설 내지 증거 동일성설. 아시겠죠? 여기는 중요 증거설로 판단하는 거고, 됐죠? 요게 이제 우리 통설 입장이고 대법원 판례들 입장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를 외우시면 되는 거지 막 이상하게 하지 마시고, 됐죠? 근데 학자들이 싸우는 건 뭐냐면요, 학자들이 다툼이 있어요. 여기 부분에서도 학자들이 뭘로 다투냐면 여기 부분, 요걸로 다퉈요. 요거 있잖아요. 전심판에서 증거가 A예요. 후심판에서 증거가 완전 다른 B예요. 근데 전심판에서 증거 A를 이유로 진보성을 청구했는데 기각심결이 확정됐어요. 아시겠죠? 예, 전심판에서 증거 A를 이유로 진보성 청구했는데 기각심결 났어요. 근데 후심판에서 증거 B를 이유로 진보성 청구했어요. 근데 기각심결 하고 싶어요. 아시겠죠? 근데 기각심결 하고 싶으면 전심판에 심결을 번복 못 하잖아요. 아시겠죠? 전심판에 심결을 번복 못 하니까 우리 판례 입장은 번복 못하면 동일 증거라고 했으니까 번복 못하면 동일 증거라고 했으니까 번복 못하니까 이것도 동일 증거인 건지, 이거 동일 증거인지, 이거 동일 증거인지, 아니면 아니 어떻게 증거 A랑 증거 B랑 완전 다른데 어떻게 동일 증거라고 해? 그래도 아시겠죠? 동일 증거 아닌지, 뭐가 맞아요? 이게 동일 증거가 아닌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판례 입장이 중요 증거설이라고 해가지고 확정된 판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한 증거가 부과되면, 아시겠죠? 부과가 되면 그 동일 증거가 아닌 거고, 부과되지 그 심결을 번복 못하면 동일 증거인 거거든요. 그거는 언제 적용되는 거예요? 아니 부과가 됐을 때, 여기 이 세 번째 케이스에서 중요 증거설에 적용되는 거지. 이 두 번째 케이스 있잖아요. 증거 A고 증거 B고 완전 다르다. 완전 다르면 중요 증거설이 아니고 형식적 증거설 내지 증거 동일성설로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보고 다르면 다른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통설이고 대법원 판례들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요거 나온 그 대법원 판례 해설이 128호인가 그렇거든요. 거기에서도 그 똑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그 스토리를 기억하시면 좋은데 다 까먹으시고 이거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증거, 동일 증거 판단하는 거 아시겠죠? 요거는 케이스 1번, 요거는 케이스 2번, 요거는 케이스 3번. 아시겠죠? 케이스 1번 똑같다. A고 증거 A고 완전 똑같다. 그럼 뭐예요? 동일 증거 맞아요. 증거 A고 완전 증거 B다. 완전 다르다. 그럼 동일 증거 아니에요. 증거 A고 A 플러스 B다. 요거는 번복 가능성으로 따라서 동일 증거일 수도 있고 동일 증거 아닐 수도 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동일 증거인 거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실체 심리 받은 각하 심결의 경우 일사부재리 효가 인정되는지 안 인정되는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알아야 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1심판에서 어떻게 됐냐면요. 1심판에서 선행발명 사물 이후로 그 진보성 청구했어요. 아시겠죠? 1심판에서 선행발명 사물 이후로 진보성 청구했는데 요거는 기각심결 났어요. 기각심결이 확정됐어요. 그러니까 진보성이 인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무효심판을 청구했는데 선행발명 사물 이후로 무효심판 청구했거든요. 근데 기각심결이 확정됐어요. 1심판. 근데 2심판에서 선행발명 1뿐만 아니고 3, 이게 3뿐만 아니고 1. 여기서 보시면 여기는 선행발명 3인데 아시겠죠? 여기는 3에다가 선행발명 3에다가 1을 더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케이스예요? 이 케이스는 부과된 케이스잖아요. 증거가 부과된 케이스. 아시겠죠? 증거가 부과됐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증거가 부과된 케이스잖아요. 요 케이스. 증거가 부과됐으면 번복 가능성으로 따진다고 했어요. 동일 증거인지 안 동일 증거인지를. 아시겠죠? 여기서 1심판에서 기각심결이 확정되는데 2심판에서 증거가 부과됐어요. 아시겠죠? 선행발명 3뿐만 아니고 선행발명 1이 부과됐어요. 선행발명 1이 부과됐으면 아시겠죠? 번복 가능성으로 따지는데 이 2심판에서도 기각심결을 하고 싶은 거예요. 기각심결을 하고 싶으니까 1심판을 번복 못 하잖아요. 1심판을 번복 못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하심결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일사부재리에 의해서 여기 각하심결 났어요. 됐죠? 그 다음 3심판을 청구했어요. 3심판을 청구했는데 여기서는 증거를 1뿐만 아니고 2를 썼어요. 1, 2. 아시겠죠? 1, 2를 증거를 썼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심판이랑 3심판이랑 비교를 해봐요. 1심판, 3심판. 여기서 1심판, 3심판 비교하면 1심판에서는 선행발명 3을 썼잖아요.
근데 3심판에서는 선행발명 1, 2를 썼잖아요. 1, 2를 썼잖아요. 아시겠죠? 이게 증거가 완전 다르잖아요. 증거가 완전 다르면 어느 케이스예요? 여러분들? 이거 두 번째 케이스잖아요. 증거가 완전 다르면 동일 증거가 아니다. 그냥. 아시겠죠? 증거가 완전 다르면 동일 증거가 아니다. 여기서는 1심판을 이후로 3심판은 동일 증거가 아니니까 일사부재료가 적용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된 건 요건데 2심판을 이후로 3심판 있잖아요. 2심판을 이후로 3심판은 여기 2심판은 지금 각하심결을 받았잖아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1심판이 2심판한테 일사부재료 효를 이후로 2심판이 각하심결을 받았잖아요. 2심판이 3심판한테 지금 일사부재료 효를 이후로 주장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2심판이 각하심결을 받았는데 2심판이 받은 각하심결은 실체 심리를 받은 각하심결이잖아요. 왜냐하면 1심판이랑 2심판이랑 그 동일 증거 판단할 때 그 심결의 번복 가능성을 따졌잖아요. 아시겠죠? 왜 심결의 번복 가능성을 따졌어요? 아니 3번 케이스니까 이 증거가 부과된 케이스니까 번복 가능성을 따지는 거죠. 중요 증거에 따라 가지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2심판은 실체 심리를 받았어요. 아시겠죠? 2심판은 왜 실체 심리를 받았어요? 중요 증거설 때문에. 이거 중요 증거설 때문에. 여기 중요 증거설 때문에. 아시겠죠? 여기는 2심판은 중요 증거설 때문에 실체 심리를 받았어요. 근데 중요 증거설 때문에 실체 심리를 받았지만 그래도 일사부재리 효를 이후로 각하심결을 받았잖아요. 그럼 2심판은 뭐예요? 각하심결을 받았지만 실체 심리를 받은 각하심결이잖아요. 그러면 실체 심리를 받은 각하심결은 일사부재리 효가 인정이 될까요? 2심판은 3심판한테 일사부재리 효가 인정이 될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각하심결이니까 일사부재리 효 적용 안 된다. 아시겠죠? 요게 이제 대법원에서 판시한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각하심결이면 163조 단서의 문헌적 내용을 봐라. 163조 단서를 보면 여기 문헌에 집중한 거예요. 대법원은 163조 단서를 보면 163조는 동일 사실 동일 증거에 동일 심판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그러지 않아. 확정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는 일사부재리 효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헌의 내용에 집중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2심판은 비록 중요증거서를 이유로 실체심리를 받았잖아요. 실체심리를 받은 각하심결이잖아요. 실체심리를 받은 각하심결이라고 하더라도 아니 각하심결은 각하심결이지. 163조 단서의 각하심결은 각하심결이니까 일사부재리 효가 없다. 맞죠? 그러니까 1심판은 3심판한테 동일 증거가 아니고 2심판은 3심판한테 2심판은 각하심결이니까 3심판한테 그 일사부재리 효가 적용 안 되고 그럼 3심판은 1심판을 이후로도 일사부재리 적용 안 되고 2심판을 이후로도 일사부재리 적용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정리한 게 요거거든요. 됐죠? 이걸 정리한 게 요거예요. 보이죠? 다시 이제 오늘 수업한 걸 정리해 봅시다. 최종 정리. 1심판이 2심판한테 일사부재리가 적용이 돼요. 왜 그러냐면 증거가 부과됐으니까. 증거가 부과됐으니까 동일 그 증거는 어떻게 판단해요? 중요 증거설에 따라 가지고 여기 중요 증거설. 1심판은 2심판한테 중요 증거설이 적용이 돼요. 왜냐하면 증거가 부과됐으니까. 아시겠죠? 근데 1심판은 3심판한테 일사부재리가 적용이 안 돼요. 여기 일사부재리 적용 안 돼요. 왜냐하면 동일 증거가 아니거든요. 이때 동일 증거는 뭘로 판단해요? 케이스 2번이에요. 케이스 2번. 완전 다르니까 동일 증거 아니다. 1심판의 증거 A고 2심판의 증거 B다. 그럼 동일 증거 아니다. 완전 다르니까 동일 증거 아니다. 그래가지고 일사부재리 적용 안 돼요. 여기는 동일 증거가 아니니까. 아시겠죠? 근데 2심판이 3심판한테 여기 일사부재리 여기 적용 안 되거든요. 왜 그래요? 2심판은 지금 각하심결 받았잖아요. 1심판을 이유로 2심판은 일사부재리호에 반해가지고 각하심결 받았잖아요. 각하심결 받았으니까 3심판한테 일사부재리호 적용 안 된다. 아시겠죠? 1심판도 3심판한테 일사부재리호 적용 안 되는데 왜 그러냐면 동일 증거가 아니어서 2심판이 3심판한테 일사부재리호 적용 안 되는데 왜냐면 각하심결이어서 아시겠죠? 그리고 3심판이 있잖아요. 3심판은 1심판을 이유로도 일사부재리 적용 안 받고 2심판을 이유로도 일사부재리 적용 안 받는 거예요. 됐죠? 됐죠? 근데 그래가지고 3심판은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일사부재리 효 적용 안 되니까 본안 심결 나는 거잖아요. 본안 심결이 뭐라고 났냐면 인용 심결이 났어요. 무효 심판에서 인용 심결이 났어요. 아시겠죠? 이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요거 잘 알고 이게
동일 증거 판단하는 그 영어 대법원 판례 해설이 그 128호거든요. 128호 대법원 판례 해설이거든요. 그러면 동일 증거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이제 절반이고요. 실체 심리 받은 각하 심결이 일사부재리 효 미치는지가 절반이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동일 증거 어떻게 판단하는지 있잖아요.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3 나눠가지고 동일 증거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요 사실관계, 요 그 삼각형, 이 삼각형 잘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